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심플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의 숄더백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으로 떠본 직사각형 디자인의 심플한 가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초보 분들도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가방의 크기는 이렇게 A4 용지 크기로 떴기 때문에 A4 사이즈의 책도 넉넉히 수납되는 아주 실용적인 가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숄더백을 화려한 색감의 코튼실로 떠보았는데요. 굵기가 2mm 정도 되는 중간 굵기의 코튼실입니다. 제가 사용한 실 화면에 보여드리고요. 계절에 따라서 울이나 아크릴, 코튼이나 페이퍼 얀 등 여러분들께서 중간 굵기로 취향껏 선택하셔서 떠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사용할 코바늘은요, 모사용 코바늘 7호와 8호를 사용하겠는데요. 가방 바닥 부분은 7호로, 그리고 가방의 본체는 8호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와 가위, 돗바늘도 준비해주세요. 가방의 마지막 단계에서 핸들을 달아주겠는데요. 핸들은 이렇게 새우뜨기로 두 줄 떠서 달아주었습니다. 새우뜨기 뜨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따라가셔서 새우뜨기로 핸들 두 줄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저의 경우는 60cm로 두 줄 떠서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가방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5cm씩 있기 때문에 60cm로 떴지만 가방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총 50cm입니다. 이렇게 취향껏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핸들을 떠서 달아주셔도 좋고요. 구매하신 스트랩이 있다면 이렇게 양옆으로 달아주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가방의 크기는요, 2mm 정도 두께의 중간 굵기 코튼실을 사용하고 모사용 코바늘 7호와 8호로 떴을 때 가로 26cm 그리고 세로 32cm입니다. 작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방 바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바늘을 모사용 코바늘 7호로 먼저 시작해 주겠어요. 기초 사슬을 39코 떠주세요. 사슬은 원하는 길이로 조절해서 뜨시면 되는데 6배수 플러스 3코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39코로 시작하겠어요. 사슬코를 다 떠주신 후에 마지막 사슬에 마커를 걸어주세요. 1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를 떠주세요. 첫 번째 한길 긴뜨기입니다. 이어서 여기 마커가 걸려있는 코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떠주세요. 이어서 마지막 코가 나올 때까지 사슬 한 코당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사슬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마지막 코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네, 마지막 코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코에는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를 5코 떠주세요. 이렇게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를 5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브를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다섯 코를 다 뜨셨으면 이제 반대 방향에서 사슬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떠서 진행해 주겠어요. 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떠서 첫 번째 코까지 돌아왔습니다. 여기 마커가 걸려있는 첫 번째 사슬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더 떠주겠어요. 처음에 사슬 3코와 한길 긴뜨기 2코를 떠주었죠? 이제 동일한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더 떠주시면 도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끝에는 한길 긴뜨기가 5코씩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첫 번째 한길 긴뜨기로 표현되는 사슬 3코에 연결해 주셨으면 이제 마커를 옮겨주세요. 마커가 걸려있는 코가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1단을 완성하였는데요.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는 한길 긴뜨기를 5코씩 떠서 총 84코의 한길 긴뜨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2단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요. 이제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1코씩 떠주세요. 사슬 3코를 첫 번째 한길 긴뜨기로 계산해서 총 84코의 한길 긴뜨기가 되겠습니다. 2단에서는 이제 한길 긴뜨기를 1코씩 떠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로 2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3단을 시작하기 전에 코바늘을 한 사이즈 큰 것으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7호에서 8호로 바꿔주겠어요. 모사용 코바늘 8호로 3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슬 2코를 떠주세요. 이번 단의 기둥사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를 뜨겠습니다. 실 감아서 아랫단에 있는 사슬 3코로 떠준 한길 긴뜨기의 허리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을 쑥 찔러 넣어주세요. 네, 첫 번째 한길 긴뜨기에 코바늘을 이렇게 쑥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코바늘에 실이 3가닥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길 긴뜨기처럼 뜨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2코로만 빼주시고 실 감아서 나머지 2코로 빼주세요. 이것이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입니다. 이제 부채 무늬를 떠줄 건데요. 실 감아서 이어서 나오는 2코를 건너주시고 세 번째 코에 부채 무늬를 뜨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떠주시면 돼요. 사슬 1코, 이어서 또다시 동일한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이렇게 하면 총 한길 긴뜨기 4코에 부채 무늬가 떠졌습니다. 이어서 실 감아서 이번에도 역시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앞걸어뜨기를 뜨겠어요. 코의 머리에 뜨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코의 허리 부분으로 코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허리 부분으로 실 감은 채로 코바늘을 찔러 넣어주신 후에 실 감아서 아랫부분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3가닥이 걸려있죠? 이제 일반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채 무늬를 떠주겠어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부채 무늬를 뜨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2코, 사슬 1코,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2코, 부채 무늬를 뜨신 후에 또다시 실 감아서
앞걸어뜨기를 뜨겠습니다. 역시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 찔러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어서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시면 됩니다. 실 감아서 앞에 2코로 빼주시고 실 감아서 나머지 2코로 빼주세요. 이어서 부채무늬 뜨겠습니다.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사슬 1코, 동일한 코에 또다시 한길 긴뜨기 2코.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4코에 부채무늬를 뜨신 후에 실 감아서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 네, 이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걸어뜨기와 부채무늬를 계속 반복해서 3단을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 부채무늬까지 떠왔고요. 이제 첫 번째 앞걸어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4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둥사슬 2코 떠주시고요. 실 감아서 첫 번째 앞걸어뜨기의 허리 부분에 코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신 후에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세요. 첫 번째 앞걸어뜨기가 완성입니다. 이제 패턴을 따라 부채무늬를 떠줄 차례인데요. 4단부터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실 감아서 아랫단에 있는 부채무늬의 사슬 공간에 부채무늬를 떠주겠어요. 사슬 공간에 코바늘 넣고 한길 긴뜨기 2코, 이어서 사슬 1코, 그리고 동일한 사슬 공간에 또다시 한길 긴뜨기 2코. 이렇게 해주시면 총 한길 긴뜨기 4코의 부채무늬가 부채무늬 위에 떠졌습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실 감아서 이번에는 앞걸어뜨기 위에 앞걸어뜨기를 뜨겠어요. 이렇게 앞걸어뜨기 허리 부분에 실 감은 채로 코바늘 쑥 넣어주시고요. 실 감아서 빼주세요. 그런 후에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세요. 앞걸어뜨기 위에 앞걸어뜨기를 떴습니다. 이번에는 부채무늬 위에 부채무늬를 또다시 뜨겠어요. 부채무늬 중심의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2코, 사슬 1코, 그리고 동일한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2코. 이렇게 떠주셨으면 한길 긴뜨기 4코의 부채무늬가 완성입니다. 이제 실 감아서 앞걸어뜨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을 쑥 넣어주시고 앞걸어뜨기를 떠주겠어요. 실 감아서 빼주시고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세요.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앞걸어뜨기 위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시고 부채무늬 위에는 부채무늬를 떠서 계속해서 4단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부채무늬까지 떠왔고요. 이제 첫 번째 앞걸어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4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4단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부채무늬 위에는 부채무늬를 떠주시고 앞걸어뜨기 위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시는 이 패턴을 가방의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2코로 시작해서 앞걸어뜨기를 떠주시고 이어서 부채무늬 위에 부채무늬를 이 사슬 공간에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패턴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패턴으로 가방의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진행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방을 24단까지 떠서 돌아왔습니다. 현재 가방의 높이는 총 32cm가 되겠는데요. 이제 저는 이 24단에서 가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선 필요하신 만큼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붓의 무늬로 되기 때문에 예뻐서 저는 이 상태로 작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만약에 좀 더 튼튼한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한 바퀴를 빼뜨기로 둘러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 상태로 꼬리실을 잘라서 돗바늘로 꼬리실을 감춰준 후에 핸들을 바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코가 있고요. 돗바늘에 꼬리실을 꿰어서 히든 스티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들을 달아줄 차례인데요. 핸들 디자인 또한 여러분들께서 취향껏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이렇게 새우뜨기로 핸들을 2개 미리 떠서 준비해 왔습니다. 새우뜨기 뜨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참조하셔서 떠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이렇게 꼬리실을 길게 남겨두시면 이 꼬리실을 이용해서 바로 핸들을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60cm로 이렇게 2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꼬리실을 이용해서 가방에 달아주겠습니다. 돗바늘에 꼬리실을 끼워주시고요. 핸들을 달아줄 위치를 정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는 무늬가 총 7개 있어요. 오른쪽에서부터 2번째 앞걸어뜨기 있는 부분과 왼쪽에서부터 2번째 앞걸어뜨기 있는 부분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위치에 달아주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마커로 표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코가 보이기 때문에 바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길이 안에 넣어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꿰매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핸들 이렇게 돗바늘로 꿰매어서 달아주었고요.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